Q를 하든지 해, 설마. Q.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그 인화문을 직접 하는 동영상을 보고 하는 인화문을 작업하는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인화문 작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상감 작업을 하고 긁어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자기에 장식하는 그런 모든 기법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경이 한 30cm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분청, 국화, 어문 접시가 되겠습니다. 이 접시에 이런 문양을 하려면 일단은 이런 그 크기별로 그 도장이 이제 뭐 이렇게 1, 2, 3, 4 다섯 가지 제가 주로 쓰는 크기가 이렇게 5가지예요. 보면은 제일 큰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뭐 이렇게 해서 5종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빗살무늬로 되어 있죠. 비닐을 이제 이렇게 조각칼로 해서 반달식으로 이렇게 비늘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인화문 기법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빗살 무늬의 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찍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 국화 인화문 도장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사실은 그 인화문 작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데 역으로 말하면 또 그렇게 쉽다고만도 볼 수 없는 게,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쿡 찍습니다. 이거 잘 찍혔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 따라서 다 찍힌 것 같은데 여기는 깊고 요 부분은 지금 얕지 않습니까? 요렇게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거 한 번에 안 찍고 이렇게 여러 번 좌우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찍는 게 지금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뭐 깨끗하게 찍혔죠. 그리고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 찍힌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상감을 넣고 긁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좀 전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저 제일 잘 찍혔다고 하는 그런 그 순서예요. 아직 이게 백화장토가 완전히 마르질 않아서 좀 약간 번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꽃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가운데 부분에 찍었던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여기 깊숙하게 찍었던 거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평면으로 다 긁어도 이렇게 하얀 덩어리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속에 꽃잎을 다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냐면 이러한 수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목하게 파내야 이 꽃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접시에 이렇게 수평적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수평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울퉁불퉁하는 그런 그 아주 아마추어적인 그런 작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추천할 그런 저기가 아니고 다음에 마지막 뭐 찍힌 거 보기에 따라서 뭐 잘 찍힌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지금 이 부분은 괜찮죠? 이 부분을 가게 되면 여기 흐린 부분이 이렇게 해서 꽃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백상감의 두께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기물의 평면에 맞게 이렇게 쑥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찍혀도 안 되고 이거를 위아래 좌우 모든 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찍힐 수 있게 이 면과 수평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면 일단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접시 이제 다 정형을 다 했어요. 굽도 다 이렇게 다 깎았고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나문을 제일 적당하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들었을 때 완전히 이게 건조가 되면 이게 새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나문을 이렇게 하려 그래도. 그러면 잘 새겨지게, 그럼 축축한 상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푹푹 들어가게 되는 거죠. 꽃잎 하나하나가 못 살고 이렇게 들어가게. 그러면 요 상태하고 완전 건조된 상태 그 중간, 이렇게 만졌을 때 너무 이렇게 추진다 그러면 이게 휘청휘청 할 거예요. 그 상태보다는 좀 더 건조된 이런 아주 적당한. 근데 요거는 우리가 몇 번 하다 보면 이거는 너무 말랐다, 이건 좀 덜 말랐다, 이건 아시게 될 거고, 제가 오늘 시범 보일 거는 이제 이 어문 접시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조각 칼로 요 바깥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운데 풀 모양의 이런 조각이 돼 있어요. 요거를 할 거예요. 요걸 하는데, 조각칼도 보면은 이렇게 좀 이 U자로 된 부분이 좀 굵은 게 있고, 이렇게 가느다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붓으로 사용하는 그림하고 틀려서 이 원근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이런 둥근 큰 칼로 해서 굵게, 이게 아웃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굵게 좀 하고, 대신에 이런 뭐 잔선 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요 지느러미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작은 칼. 그래서 이런 조각 칼이 사실은 몇 개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굵기에 맞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을 한번 쳐볼게요. 원을 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물레 위에다 놓고 이 중심이 정확히 맞아야, 우리가 이제 손으로 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원심력에 의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이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라인이 되는 거니까 이게 중심이 잘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센터에 잘 맞춰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줄을 치는데 일단 심호흡을 하시고, 이 줄이 이 조각칼에 의해서 이 접시가 한 바퀴 돌 때까지 이 손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손이 삐뚤삐뚤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 해서 고정시키는 방법, 무릎에 댄다든가 뭐 해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 잡는 식으로 이렇게 잡고, 이게 약지인가요? 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중심을, 콤파스로 말하면 가운데 중심점 같이 이렇게 고정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더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중심 잡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떨 때 쓰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내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할 때는 이 약지로 중심을 두지만, 만약에 이 가운데 이 중심부에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손을 고정시키고 라인을 치게 되죠. 근데 오늘은 여기 하는 작업이 아니라 요 사이드 부분이니까 요 손으로 중심을 잡고 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충분한 회전력을 준 다음에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사람이 딱 이렇게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삐뚤어서 라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뭐 선과 선의 간격은 한 1mm 정도 할 건데, 1, 2mm 이렇게 두 손을 치고 가운데 이제 풀 조각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 간격을 요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를 띄우고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작업은 끝났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별 실수가 없어서 라인이 이제 예쁘게 정리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하면, 조각칼이 뭐 이렇게 삐끗하게 나갔다고 하면, 그 즉시 이런 나무, 나무 헤라로, 연필로 잘못 쓴 거는 이제 지우개를 지우면 되지만, 우리가 이런 도자기 기물에 선을 지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틀리게 되면 이걸 해서 이게 지우는 효과예요. 요거를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메꾸고 다시 파면 돼요. 그리고 이런 솔로 가운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 하나는 뭐 이게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그 다음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 여덟 개는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쳤거든요. 그래서 풀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간격. 아니면 이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숙달되게 되면 이제 완자문이라든가 뭐 다른 문양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칼을 댔을 때 한 번에 이거를 그리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삐뚤삐뚤하니까 이걸 한 번에 딱 찍고 쫙 한 번에 이렇게 삐침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한 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된 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 여기가 끝나는 점이 되기 때문에 얘랑 그 문양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요만큼 건너뛰고 다시 오른쪽만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하고 왼쪽 부분 이만큼 떼어내고 이번 시간은 계속 제가 하는 거를 일단 보시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리는 거를 가슴에, 머리에 이렇게 새겨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과제는 한번 우리가 이제 남이 하는 거 보면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제는 다음에 물론 과제 저기 올려놓겠지만 접시가 됐던 화병이 됐던 간에 기물을 만드셔가지고 적당히 건조시켜서 지금 적당히 건조시켰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조각칼로 이걸 도려내잖아요. 이거를 조각칼로 이게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이런 볼펜신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도려낸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해지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깊이도 안 들어갈 뿐더러 이렇게 옆에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칼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그래서 화병이 됐던 이런 접시가 됐던 간에 만드셔서 한번 직접 이나문 기법으로 해서 작품을 완성해 오기가 과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끝날 텐데 끝나면 만약 여기서 끝나게 되면 다음에 할 공간이 안 생기니까 이때는 한번 이렇게 재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까지 오른쪽,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왼쪽, 8개씩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7개씩 줄여야 될 것 같죠. 요거는 이제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요거는 생각을 해서 여유분을 놔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을 할 때는 얘랑 같이 요 안쪽에 힘을 주고 바깥쪽으로 이제 삐침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화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보일지 걱정입니다. 전문 기구가 없어서. 잘 보인다는 가정하에 하여튼 제가 작업하는 거고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오른쪽 왼쪽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하고 간격 남겨놓고 거기 이렇게 채워놓고 자, 다 됐죠. 이제 조각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사이드 부분은 끝났고 가운데 이제 물고기를 그릴 건데 물고기는 어떻게 그리냐? 우리가 왜 그 1만 번의 뭐 법칙이가 뭐 있잖아요.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손에 있고 머리에 있고 해서 자동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이 안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사비 연필이에요. 연필로 내가 물고기를 이 접시에 요 라인에 한 요 정도 간격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너무 작아도 사실은 좀 물고기가 너무 작으면 왜소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를 왜 넣겠어요? 물고기는 일단 그 등용문에 그 입신양명이라는 좋은 뜻이 있고,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든가 이런 저기에 좋은 대학에 가라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알을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만 마리의 수만 개의 그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그런 뜻이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뜻이잖아요. 예전에 하여튼 그 농경 사회에 자손이 풍부해야 되니까 그래야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다산, 입신양명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작으면 어떻겠어요? 그 의미가 전 작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접시에 사실은 이 국화꽃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얘네가 주연이죠. 주연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해요. 그러면 이 접시 같은 데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이 머리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지느러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크기의 물고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대가 이렇게 해서 배 부분, 지느러미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저는 그 1만 번의 법칙은 아니더라도 한 1만 마리 제가 여태까지 물고기 10,000마리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반 정도는 했을 거예요. 한 2, 3천 마리 정도는. 그래서 뭐 이 정도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니까 굵은 조각칼로 해요. 왜냐하면 선이 좀 굵어야 되니까. 그러면 중심 부분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거 쓰게 되면 이 선이 조잡해져요. 왜냐하면 삐뚤삐뚤해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어디 설사 이게 그 분청의 그 장점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몸통 부분인데 머리 부분이 클 수도 있고 몸통 부분이 더 작을 수도 있고 언밸런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분청에서는 크게 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머리예요. 그죠? 머리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미 부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봐서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을 동그랗게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동그랗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약간 웃을 때 그 눈이 찡그러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익살스럽고 더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분청으로서는.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론 물고기 입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미소를 머금은 그런 모양의 그 물고기 얼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그 아가미 지느러미 부분을 해야 이제 배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합니다. 이거를 쭉쭉. 그리고 힘있게 이거를 뭐 이렇게 이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고 뻗치는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요 부분이니까 대강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이렇게 구부리면 되겠다. 어느 정도 규칙이 맞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꼬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밑에 지느러미 하고 이제 키포인트가 이제 이 부분이죠. 이 위에 지느러미. 우리가 왜 그 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쫙 낚시 방송 하는 거 보면 잡아서 이렇게 하면 여기 쫙 피잖아요. 이게 그 여기서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힘 있게 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 있는 그 한 마리는 끝났고 지금 약간 보면 약간 몸통이 지금 언밸런스 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배가 이 정도 나와야 이렇게 딱 균형이 맞는데 지금 약간 틀렸죠. 근데 이게 전혀 뭐 흉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 부분 하고 얘도 눈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물고기 앞에 있는 물고기 뒤에 있는 거니까 보이는 데만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꼬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부분은 이제 보이는 장면이니까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에 비늘 부분 힘있게 쫙쫙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보다 좀 가느다란 조각 칼로 어디를 하냐면 요런 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꼬리 부분도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정교할 필요도 없고 이게 하면 선이 이렇게 딱 힘있게 펼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일 신나는 부분이에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대신에 이거를 제가 계속 돌려주는데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이 수직으로 이 몸통의 수직으로 이렇게 쭉쭉 펼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물고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양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그 접시 같은 경우에 어디부터 마르겠어요? 여기부터 이제 말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나중에 건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직 그러니까 수분 함량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한 40%다 그러면 여기는 뭐 수분 함량이 한 50% 이상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먼저 작업해야겠어요? 여기 먼저 작업해야겠어요? 여기부터 작업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여기 작업할 동안 여기가 어느 정도 건조되면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법은 여기 이제 빗살 무늬로 해서 물고기를 완성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잠시 접어 두시고
이 다른 여백에 국화로 먼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깨끗이 이건 걷어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흙 찌꺼기인데 이게 있게 되면 깨끗하지가 못해요. 상감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요런 데 이렇게 껴있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껴있는 것들 요거 다 손질을 하셔야 돼요. 요게 틈새 이렇게 껴있는 이게 뭐라 그래요? 흙밥이에요? 뭐예요? 하여튼 이거를 정확히 이렇게 떼어내고 붓을 사용해서 왜냐면 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선이 이제 뭉그러지거나 망가지니까 이걸로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여기 풀친 부분도 파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나무 작업을 할 텐데 이게 이제 25분 다니니까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